문학창작반 강사 이오순입니다. 처음으로 온라인 강의를 하게 되어서 긴장되고 떨립니다마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지금 5개월째 코로나19 때문에 댁에서 많이 힘드실 텐데 잠시라도 이런 강의를 통해서 위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문학창작반 선생님, 여사님들 무사히 지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은 21세기에 태어나서 20세기에 태어나서 21세기의 긴 강을 건너왔습니다. 몇 달 만에 우리들 생활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들도 시대에 맞게 이런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문학창작반 수강생 여러분들께서는 직접 뵙지 못하기 때문에 책상에 한 분 한 분의 명패를 제가 만들어서 자리에 놨습니다. 앞에 앉아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수업을 할까 합니다. 교실에서 만날 때는 2시간 수업도 짧아서 휴식시간 10분을 5분으로 줄이자고 제가 때를 쓰고 오늘 준비한 자료를 다 못하면 댁에 못 가십니다 하고 제가 협박을 했는데요. 오늘은 20분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속도를 빨리 하겠습니다. 그럼 제 1차 시에는 누구나 알고 있는 동시 중에 한 편을 깊이 이해를 해보고 싶습니다. 2차 시에는 우리는 왜 문학을 갈망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3차 시에는 어떤 소재를 잡아서 글을 써야 할까? 4차 시에는 그렇다면 말도 의술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문학적으로 접근을 해보고 싶습니다. 물론 필요한 자료는 미리 개인에게 다 전달되었기 때문에 한 번쯤 읽어보셨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예습을 하지 않으셨다면 설명이 조금 삐그덕거릴 텐데 꼭 한 번씩 읽고 이 방송을 접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흔히 우리들은 말을 합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보는 만큼 안다. 그런데요, 우리들이 어린 시절부터 많이 듣고 외웠던 시, 엄마야, 누나야를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우리들은 1922년 이후로 수없이 외우고 이 동시를 노래로 또 불렀습니다. 그런데요, 그 시가 쓰였던 배경과 그 시대를 알고 나면 우리가 어떻게 동시를 읽어야 될지 또 동요로 어떻게 불러야 될지 아마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도대체 그 많은 시인들 중에서 왜 김소월이고 왜 동시 엄마야 누나야를 선택하셨나요? 질문을 하시겠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자, 많은 시인들 중에요. 현대시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KBS 제1TV에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자, 온라인과 우편엽서 면접으로 해서 18,000명의 조사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 1위로 좋아하는 시인이 김소월, 2위 윤동주, 3위 김춘수, 4위 천상병, 5위가 한용운 시인으로 뽑혔습니다. 그 중에 특히 한국인이 좋아하는 제1번의 시가 바로 진달래꽃인데요. 그 중에서
진달래꽃은 다음에 또 기회 있을 때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엄마야 누나야를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200명의 시인들이 뽑은 시인들 좋아하는 시인은요, 1위가 윤동주, 2위 김춘수, 3위 천상병, 4위 서정주, 5위 김소월. 일반인들과 시인들이 조금 차이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엄마야 누나야를 제가 선택을 했고, 또 김소월 시인이 1등으로 뽑혔기 때문에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많이 봤습니다. 김소월에 대해서 몇 년도에 태어났느냐, 시험을 다 봤습니다마는 시험 보고 나면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고 다시 공부하고,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새삼스럽게 김소월과 엄마야 누나야를 한번 짚어보기로 했습니다. 김소월은 본명은 김정식, 우리는 김소월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김정식. 1902년 8월 6일에 태어나서 34년 12월 24일에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크리스마스 전야이기 때문에 떠나신 날은 우리가 기억하기가 쉽겠죠. 33살에 세상을 떠났는데 이런 시인을 우리들은 요절 시인이다. 우리나라에 요절 시인이 많이 있습니다. 동백꽃으로 유명한 김유정, 이상, 그리고 모더니즘 대표 시인 박인환, 기형도, 이런 시인들이 요절 시인으로 우리들을 떠났습니다. 그렇다면 평안북도 구성군에서 태어난 김소월은 외가에서 태어났죠. 그리고 100일이 지나서 정주에 있는 곽산면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생애를 알고 보면 가정은 상당히 부유한 집안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광산을 운영을 했기 때문에 형편은 괜찮았습니다마는 2살 때 집안에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정주와 곽산을 잇는 철도 공사를 하는 일본인 노무자들에게 끌려가서 아주 크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김소월 아버지는 정신병자가 되었다. 그래서 가정을 꾸려갈 수가 없었죠. 할아버지는 연세가 점점 많아졌죠. 이렇게 해서 김소월 집에는 할머니, 어머니, 누나, 숙모, 고모, 여동생, 이상하게 김소월 어린 시절 주변에는 여성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김소월은 알게 모르게 여성 지향적인 시를 많이 썼다. 이제 그렇게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김소월은 일본에 유학까지 했죠. 형편이 좋았기 때문에 유학까지 했는데 1923년도 9월에 관동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때 일본 사람들은 아주 민심이 흉흉해지죠. 그래서 한국 사람과 사회주의자를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우리 한국인들이 6,000명이 학살당하기도 했죠. 그래서 유학을 다 마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던 김소월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술을 좋아했죠. 그리고 김소월이 죽음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확하지 않습니다. 아편을 하다가 중독이 돼서 죽었다는 말도 있고요. 또 아내에게 술을 가르쳐서 대작을 하다가 화단에
화단에 양귀비꽃이 피어 있는데 저 양귀비꽃을 좀 따오시오. 그래서 술잔에 양귀비꽃을 띄워서 마셨는데 그 독성 때문에 죽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양귀비와 아편에 연관된 김소월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들은 기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시풍은요, 소월의 시풍은 민요적인 가락이 많다, 소박하다, 향토색이 짙다, 서정시를 많이 썼다, 그리고 민족의 정서를 그려 나갔다. 이렇게 해서 김소월을 한번 우리들이 더듬어 봤습니다. 그러면 김소월의 일생에 대해서 조금만 더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북쪽에 있는 오산중학교를 나왔죠. 오산중학교는 그때 굉장히 명문학교였습니다. 오산중학교를 나왔고 다시 남쪽으로 와서 배제고등보통학교를 다녔죠. 그리고 도쿄 상대를 갔다가 중퇴를 하고 이제 돌아왔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동아일보 지국을 운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되지 않아서 돈을 많이 없앴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성격이 아주 나약했다. 여성들 속에 자라서 그런지 성격이 아주 나약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구학문을 꽤 많이 공부를 했다. 그래서 김소월은 아버지가 가정을 잘 꾸려가지 못하기 때문에 주로 할아버지한테 구학문을 터득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로 시상은 여성들의 아픔, 모든 그리움의 대상은 여성입니다. 김소월은요, 여성적인 심상을 많이 그렸다. 우리들이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김소월은 할아버지가 운영하는 광산의 어느 광부의 딸과 결혼을 했는데 그 딸은 홍단실. 그런데 홍단실이라는 여인은 아주 야리야리한 여인이 아니라 조금 남자 같았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인의 일생과 그 시대적인 배경을 알게 되면 짧은 시 한 편에도 우리들이 이해가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굳이 우리들이 학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가 자료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그러면 한용운과 김소월을 한번 조금만 비교를 해볼까요? 자, 님의 침묵은 우리들이 다 암송하실 겁니다. 님은 같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님은 같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한용운 시인은요, 사랑하는 시인을 보내지 않고 붙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김소월은 잘 아시다시피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따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들여밟고 가시옵소서.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놓고 가슴앓이 하는 사람이 바로 소월이었다. 그래서 한용운과 김소월은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시인들의 세계를 한번 더듬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말씀드렸던 엄마야 누나야 시를 한번 영상으로 올려주시면
그 시를 보면서 한 줄 한 줄을 조금 더듬어 보겠습니다. (1922년 1월) 개벽지라는 문학지가 있는데 거기에 발표되었던 동시가 바로 엄마야 누나야 사행의 이 짧은 시입니다. 자연에 대한 순수한 동경과 갈망이 담긴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제목부터 봅니다. 엄마야 누나야. 자, 엄마, 내 존재의 원천이죠. 아시다시피 엄마가 없이는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위대한 존재. 첫 행에요.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야. 엄마야 누나야를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은 어린 소년이 이 화자의 주인공이다. 청년이 엄마야 누나야 부르기는 어렵지요. 그래서 어린 소년이 엄마야 누나야를 불렀다. 뜰에는 반짝이는 금모래빛, 뒷문 밖에는 갈잎의 노래, 갈잎의 노래. 노래는 사람이 부르는데 갈잎이 노래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이럴 때 우리는 시험 볼 때 의인법이다. 이렇게 학창시절에 우리는 공부를 했지요. 그 다음에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1행에서 했던 시어들을 4행에서 반복을 했습니다. 자, 이런 방법을 우리들은 수미상관법이다. 처음에 했던 시어들을 마지막에 다시 강조했다는 것을 수미상관법이다. 법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들이 강변, 그러니까 흔히 우리들이 생각하는 강변이라고 알기 쉽습니다만은 시를 조금 공부를 더 하시게 되면 시각적으로 보이는 강변이 아니라 김소월이 기다리고 바라던 이상향, 동경의 세계, 유토피아 이런 세계를 강변으로 표현을 했지요. 마지막에 살자, 강변 살자. 살자 하는 말은 무한한 삶의 역사가 들어있습니다. 죽자 하면 끝나는 이야기죠. 살자, 희망적이면서 역사의 무한한 길이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인터넷상에 이런 것을 제가 봤는데요. 참으로 서글펐습니다. 이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이 시들을 한번 찾아보다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엄마야 누나야 강변 가지 말자.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깊이 읽어봤습니다. 그랬던데 그 뜻은 요즘 4대강이 여기저기 다 개발을 하는 바람에 굴삭기와 덤프트럭만 오고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소월이 바라던 그런 강변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자, 꿈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시를 이해를 할 때요. 우리들이 언어 중에 과학적인 언어와 복합적인 언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학에서는 가능하면 복합적인 언어를 쓰시는 게 훨씬 뜻이 깊고 넓어집니다. 과학적인 언어는 어떤 지시했던 하나만을 가리킨다면 복합적인 언어는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강변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세계 유토피아를 강변으로 복합적으로 표현을 했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능하면 문학작품에서는 시, 소설, 수필에서 함축적인 묘미를 담아주는 게 훨씬 뜻이 깊어집니다. 이 사행이라는 짧은 동시에 시 작법이 또 숨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반복법, 수미상관법으로 강조했던 반복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짧은 시 속에 줄거리가 많은 이야기가 들어있죠. 그래서 이런 방법이 바로 복합적인 언어가 있어서 뜻이 깊다. 이렇게 우리들은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갈대가 흔들리는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요. 우리들이 한번 갈대가 서걱거리는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이 서걱거리는 소리는 마음이 고요할 때 우리가 귀에 들립니다. 그런데 소월은 갈대라고 말을 했지만 이웃 사람들, 다정했던 사람들의 목소리와 이야기들이 그립다는 것을 갈대에 비교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더 이해와 감상으로 조금 들어가겠습니다. 자, 강변 아까 말씀드렸죠. 동경의 세계, 이상향, 유토피아. 자, 수미상관법, 시험은 보지 않습니다만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의인법 나왔습니다. 이 동시에는 순수한 자연을 노래했지만 갈잎의 노래를 얘기할 때 김소월이 마음에 갈등이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평온하고 즐거운 세상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았다는 이야기죠. 자, 이 작중의 화자, 그러니까 시 속에서 말하는 이 김소월은 어떤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았을까요? 예를 들면 내가 좋은 집에 살고 있으면 나도 좋은 집에 가서 살고 싶어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집에 먹을 것이 넉넉하고 맛있는 걸 많이 먹으면 더운데 냉면 한 그릇 먹고 싶어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환경이, 상황이 풍족하지 않고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일 때 이렇게 우리는 희망을 합니다. 그래서 김소월은 이 결핍됨을 보충하기 위해서 이 시로 표현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작중 화자는 이 시와 반대되는 환경에 살고 있었다. 우리들이 이 시대적인 배경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이 이 노래로 한번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어떤 대중가요 가수가 노래를 부르는데요. 이 사람이 감정을 넣을 줄 몰라서 이렇게 불렀을까요? 노래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엄마야 눈
이렇게 해서 우리들이 시 한 편을 이해와 감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한 편의 시를 알고 보면 역사가 있고 한 가족사가 있다. 그리고 시를 외우면 훨씬 감정이 묻어난다. 그런데 방송국의 어린이 합창단 어린 애기들은 이런 공부까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밝고 경쾌하게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알고 보면 이렇게 밝고 경쾌한 노래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엄마야 누나야 경음악으로 한번 반주를 드리는 사이에 다 외우셨을 걸로 생각을 하고요. 내가 시 낭송가다 생각을 하고 한번 낭송을 해보시면서 오늘 1차시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음악이 나가는 동안에 한번 낭송을 해보실까요? 엄마야 누나야 김소월.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뜰에는 반짝이는 금모래빛, 뒷문 밖에는 갈잎의 노래.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